대학교 박찬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사정이 있으셔서 공동 기술 제안자인 제가 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전자파 차폐 및 자동차 외장재 적용 자유도가 높은 나노섬유 증착 기술인데요. 사실 이 기술보다는 그 자유도가 높은 나노섬유 증착 기술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휴대용 전기방사 장치에 대한 기술을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연구자 소개입니다. 박찬희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는 기계설계과하고 바이오 나노과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많은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카노 바이오트로닉스 랩으로 해서 약 한 30명 정도의 그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바이오 분야라든지 또 에너지 분야, 뭐 센서 이런 쪽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막 5년간 그 SCI 논문 161편 정도 게재를 하였고, 그리고 약 58건의 특허를 등록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나노 섬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노 섬유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섬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바이러스 사이즈부터 크게는 박테리아 사이즈까지 직경을 갖는 나노 섬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단일 가닥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위에 그 그림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형태의 멤브레인 형태로 나노 섬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섬유는 그 다공성 그물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표면적비를 가지고 있고 기공 간 상호 연결성이 좋아서 바이오 분야로는 조직 공학에 사용되는 스캐폴드 영역으로 사용이 되거나 바이오 필터 이런 분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외로는 센서 분야, 배터리 분야의 차폐막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으로는 물질 그 특성의 유연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 섬유를 제조하는 구분자의 특성에 따라서 기계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를 마음껏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은 자가 조리법, 주형 형성법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핵심이 되는 전기 방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방사법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하전된 고분자 용액 Z를 통해 나노 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솜사탕을 만들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설탕을 열에 녹여 가지고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원심력에 의해서 섬유를 뽑아내는 것처럼 고분자를 용매에 녹여서 용액상을 만들고 그 고전압을 가해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토출되는 고분자 섬유들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을 가하게 되면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게 되고 고분자 용액의 표면 장력을 뚫는 그 한 점에서부터 섬유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노 섬유들이 엮여 있는 멤브레인 형태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나노 섬유 그 제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전기방사법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공급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센트로부터 AC를 DC로 이렇게 회로적으로 변환을 해서 고전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전기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챔버 안에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 그림처럼 이제 그 나노 섬유를 포집하게 되는 콜렉터가 있어서 이제 콜렉터에 모여 있는 섬유들을 다시 떼어 가지고 다음 응용을 위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공정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구동 방식 그리고 노즐 시스템, 콜렉터 시스템 저러한 챔버들이 좀 필요한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방사법에 사용되고 있는 고전압의 범위는 10,000볼트에서 많게는 4만 볼트, 5만 볼트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겨울철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수만 볼트의 번개와 같다라는 문구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 고전압을 정전기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찰 전기를 이용한 그 전기방사 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 배우는 대전 서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물질 간의 그 전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마찰을 했을 때 플러스로 대전되거나 마이너스로 대전되거나 하는 등의 이런 대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열의 이제 끝단에 있는 재료들끼리 마찰을 하게 되면은 많은 정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전 서열을 이용해서 전기방사에 사용하는 이제 고전압을 얻는 기술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앞에서 본 그 장비는 매우 컸었는데 이렇게 손에 들고 쏠 수 있는 형태의 전기방사 장치를 개발을 하였고요. 마찰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른 회로적인 거는 필요 없고 두 개의 물질을 마찰하는 형태로 이렇게 고안을 하였고, 그 마찰 전기의 특성상 그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비벼지게 되기 때문에 그 표면 조도에 따라서 전압이 계속 흔들리는 플럭처에이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캐패시터를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된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형의 전기방사 장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의 그 전기방사 방법은 AC로부터 DC로 전압을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콘센트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성들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구축까지 약 5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비용들이 든다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안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그 시스템으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그 바이오 쪽으로는 좀 적용 분야나 시장들에 대해서 사전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D 컬처, 그러니까 조직공학을 할 때 현장에서 바로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키울 수 있는 등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상 환자나 외부 이렇게 피부에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창상 피복제로 사용한다는 다든지 형태로 이렇게 사전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로 이제 좀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장치를 들고 나가서 좀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쏴보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 이파리 같은 거에도 좀 써봤고요. 건물 외벽, 그리고 이렇게 포장, 그 요즘에 그 과일 포장재로도 나노 섬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과일에도 좀 뿌려봤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또 한참 난리였어서 이렇게 방충망에도 한번 분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들고 나가서 아무데나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가능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노 섬유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께 이렇게 나노 섬유를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게 뭐에다 쓰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 섬유의 어떤 대중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상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술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